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제 35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1세대 2주택중 비과세 대상하고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2주택중 비과세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 8가지를 살펴보는데 저번 시간에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2가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거주 이전을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거주 이전. 이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바로 상속주택입니다.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의 제한은 없고, 다만 일반 주택, 상속주택이 아닌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주택 양도 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주 이전은 이제 요거는 종전주택입니다. 종전주택,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니까.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직계존속 동고봉양입니다. 자, 직계존속 동고봉양을 위해서 합친 겁니다. 합각 세대가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의 핵심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 이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자, 동고봉양. 그러니까 직계존속 동고봉양을 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또 부모님인 경우죠. 이제, 처가족도 마찬가지고, 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어느 한쪽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역시 포함하니까,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고봉양을 하기 위해서 두 채가 된 경우, 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혼인입니다. 혼인.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각자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입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자, 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자가 혼인을 한 거죠.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어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분을 동고봉양하는 무주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주택이 없지만 동고봉양하는 아버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1세대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왜? 배우자가 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역시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먼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문화재예요, 문화재. 자, 지정문화재. 주택이 이제 지정문화재인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의 제한은 없고, 이때는 일반 주택이죠. 문화재가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렇죠. 그래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인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해당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했을 때니까 결국 두 채가 된 거죠.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어촌주택이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자, 농어촌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역시 이것도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농어촌 주택은 어떤 것들이 농어촌 주택이냐면 이제
그 국내에 그 읍지역이나 이제 읍지역 또는 이제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말하는데, 읍지역이나 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갖고 있고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각각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농어촌 주택이 어떤 경우인지 규정을 좀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상속주택, 예, 그렇죠. 피상속인이 이제 취득한 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 일단 상속주택이어야 되고, 또는 또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도 가능합니다. 이농주택. 자, 상속주택 또는 이농주택.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농이나 영어는 이제 어업을 하겠다는 거죠. 어업개명.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렇게 됩니다. 귀농주택. 다만 상속이나 이농의 경우에는 이제 5년을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5년입니다. 5년. 근데 이 귀농주택의 사후관리는 이건 3년입니다. 3년. 그것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취약입니다. 취약. 그 수도권 취약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수도권 밖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다가 수도권 밖에 취약 이런 이유로, 부득이한 이유로, 자, 이렇게 그 수도권 밖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취약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 주택. 자, 그 취약이나 근무상의 형편, 그리고 질병의 요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수도권 밖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수도권 밖 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주택 취득 후에 3년 이내에, 자, 이제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 이건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하는데,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요 기간 규정들. 요 기간 규정들이 시험 문제 내기도 편하고 수험생들이 깜빡하면 헷갈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뭘 위주로 외우면 되냐면 5년 같은 거. 그리고 기간 규정 없는 거는 거의 3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기저당 담보주택이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번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인데, 이 장기저당 담보주택은 여러분들이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운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 우리 저거 배웠죠. KHFC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싱 코퍼레이션에서 한국 하우징 주택
파이낸싱, 금융. 회사니까 공사, 공적인 회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역모기지론 혹시 기억나세요? 역모기지론, 모기지론, 장기저당 담보대출, 일반적으로는 집을 담보 잡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건데, 요거는 집을 담보를 잡긴 잡는데 다달이 연금을 받는 거야. 거꾸로 오히려. 그게 역모기지론. 노인분들 소득은 없고 주택만 딸랑 하나 전 재산이야. 그 경우에 생활비 쪽으로 국가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장기저당 담보주택. 주택을 장기로 저당을 잡는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다달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다달이 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연금 형태로. 장기저당 주택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주택에 대한 특례야. 그 주택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에서 이걸 배운 분들은 이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주택이 하나 있어요. 자, 1세대 1주택자로서 두 분 다, 한 분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한 분만 만 60세가 넘으면 되는 거고, 두 분 다 만 60세가 넘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은행 가서 신청을 하면 다들 놔줍니다. 요거를 장기저당 담보주택,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을 하고 저당권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달이 생활비 지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건데, 자, 이러한 주택을 바로 장기저당 담보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장기저당 담보대출 계약을 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는데 다달이 받는 거예요. 다달이. 자, 이런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체계를 현재 담보를 한 가입자가 만 60세가 일단 넘어야 되고, 그리고 10년 이상으로서 만기 시까지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수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받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만기에, 즉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일시에 상환하는 거예요. 그 규정은 경매로 처분해서 돌려줄 돈이 있으면은 그 자손들에게 돌려주고, 만약에 준 게 더 많아, 집값이 더 작아, KHFC가 준 돈이 더 많으면 그냥 자식들에게 그 내놓으셔 안 하고 땡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조건으로 있는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유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기가 된 경우. 예, 왜냐하면 만 60세에 두 분 다 지금. 자, 이 경우인데, 아니 선생님 만 60세 이 사람도 10년 이상 계약하면 70, 80대 돌아가실 때 다 10년 이상씩 보유하고 또 10년 이상 샀을 텐데 뭐 이런 규정을 둡니까? 사람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분들이 만 61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1년만 살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얘기. 기간을 10년 이상 했다고 해서 10년에 돌아가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좋죠. 장수하고. 근데 사람의 목숨을 누가 장담을 합니까? 하늘에서만 하는 건데. 이렇게 1년 만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3년 보유 안 했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안 했다 하더라도 한 걸로 봐준다는 거예요. 한 걸로. 수명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10년 이상 하기로 해놓고 중간에 이분들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이 주택을 양도한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약 빌린 돈 도로 갚고 이 집을 팔겠다, 뭐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따집니다. 그때는 따지는데, 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을 안 해요. 그때는 따진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이 제한을 받는데, 만기가 됐다는 얘기는 기간으로 채울 수도 있고 수명이 다 해서 만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안 따진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